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세탁소 소장, 일명 마음세탁사, 마음대로 깨끗이 씻어드릴 수 있는 심의 황웅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이 마련된 계기가 우리 여기 이제 향기나서 사장님과 대화 중에 필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 여기 그 사장님이 힐링 센터를 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향기나는 약재를 통해서 티 문화를 또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를 꾸준히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내적인 세계, 정신 세계에서 또 이제 환우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대로 씻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 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 주제는 마인드 힐링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인드 힐링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에 힐링 하면은 뭐 그냥 벌써 한 5, 6년 전부터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치료 누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힐링 하면은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TV에 요즘에 뭐 힐링 캠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힐링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이 뜻은 어떤 특정한 우리가 뭐 마음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욕탕 가듯이 때를 씻는 그런 기분의 용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건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거는 트리트먼트는 치료죠, 그렇죠? 힐링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해 보면 치유가 되죠. 이건 치료가 되고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언어의 느낌이죠. 그래서 힐링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치료되면은 엄청 심합니다. 이거는 그래 나 심각해 나 지금 병이 있어 치료 받아야 돼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쓸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치유라는 거는 또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치료라는 거는 그 의사와 환자 간에 좀 뭐랄까 약간 수직적이고 좀 격식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치유라는 거는 공동체 문화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사도 같이 치유의 그런 장애 중창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인드 힐링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뭐 고민, 우울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그죠? 깨끗하죠? 맑고 세탁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분들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 앞에 서니까 이거 참 가장 먼저 세탁을 해야 될 사람은 전데 이게 참 부러워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의료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우와 뭐 정상인을 자꾸 구분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만요 자기 수양을 하다 보면은
그 구분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기 때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몰라요. 나는 정상이고 나는 그냥 뭐 잘나 그런 줄 알거든요. 그것이 바로 최악의 상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나 정도 살면 되지. 나처럼만 살아봐.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저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짜증이 많고, 뭔가 좀 개선 좀 하고 싶고요. 좀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사실 이미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역설에 그런 이치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때를 참 제대로 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때를 그렇게 굳세게 미는 민족이 전세가 없어요. 우리나라 찜질방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미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서양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비누 칠하고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샤워 한번 하고 물로 씻어내고 그냥 만단 말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찌잖아요. 먹는 가서. 쪄가지고 이 속에 있는 때를 그냥 끌려내가지고 그걸 밀어버린 거죠. 그렇죠? 일본에 우리 한국식 때밀이가 갔을 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깨끗한 민족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때를 민다 그러지? 이렇게 의아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한국식 때밀이가 뭡니까? 끌려서 미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번 와서 한국식으로 밀어보니까 때가 이만 겹씩 나오네. 몇 겹씩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때가 많은 민족이냐. 항상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목욕을 열심히 하면 얼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냥 문화가 목욕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 선생님이 그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오잖아요. 그러면 목욕 좀 하고 가시죠? 이게 인사래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목욕실 개방해주고 이렇게 씻게 하고 보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미개한 민족이겠어요. 지저분한 민족. 한국식 때밀이가 거기서 대히트 쳤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밀어보지 않고서 내가 때가 있는지 어찌 알겠냐? 모른다는 거예요. 밀어보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내가 최고에 잘났어. 나는 그냥 선량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 컨트롤 완벽히 되고 잘났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열거지고 한없이 내가 부족하고 나라는 인간이 밥을 먹고 사는데 내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내가 이 밥을 먹어도 되나 이제 오늘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 인간이? 밥값은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자꾸 부끄러워져요.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내가 참 공부 안 했다. 공부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학벌도 좋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네, 학벌 좋죠. 그런데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식과 지혜의 부분이죠. 지식으로서야 박사님 애쓸 때 좋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갭이 있냐.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 명예 이런 거는 지혜 없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가 없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한 얘기를 우리 노 대통령을 보자고요. 저는 노 대통령 보면서 참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 부인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종북이다, 뭐 빨갱이다 했는데 그때 아주 멋진 이야기 하나를 돌파를 했잖아요. 좋다. 내 아내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럼 내 아내를 버려야 된다. 거기에 이제 모든 그 공격자들이 다 낭떠러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잘나면은 뭐 내고 못나면은 밀치고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그 배짱이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 노 대통령은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화 시작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푼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게 유연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탄핵도 한번 당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외국에 갈 때 보면은 농담도 잘하잖아요. 내가 이제 한국 떠나니까 좀 편안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하는 얘기가 내가 참 잘했어요. 뭘 잘했는데? 내가 임기 5년은 잘 마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멋진 분이에요. 알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그 낙향을 해서 시골 사람들과 자전거 타고 손주 뒤에 태우고 눈 일고 농사 짓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오면은 사진도 찍어주고 얼마나 해피하게 보냈습니까? 그 외국의 언론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뭐 대사특비를 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나면은 그만두고 나면은 원로가 돼가지고 사사건건 뭐 하거나 아니면 무슨 특사를 가고 그러잖아요. 싹 다 정리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심성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가셨어요? 갈 때는. 그렇죠? 참 그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면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할 때도 가급적 그 계급이라든지 고하를 많이 이렇게 없었잖아요. 격식을 격하고 낮아지려고 했고 좀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대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도 정말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살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에요. 노 대통령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할 만한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누구나 다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그걸 이제 해동내라고 합니다.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달동네라는 또 단점도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은 무지하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래서 위인들도요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많은 비리가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도요 히틀러하면 뭐 대단한 악인이잖아요. 그럼 히틀러에게는 악적인 요소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기 식구에게 자기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뜻했을 거예요. 의리가 있었을 거고요. 그럼 우리 공자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성인이잖아요. 그러나 공자님도 노나라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올랐을 때 그 소정묘 그 주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형을 선고하셨는데 그게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풀기 어려워요. 아니 공자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공자님 이혼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아버지가 노인이에요. 그 딸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숙명 흐리죠. 네, 그분이 이제 18살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굉장히. 뭐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한 면이 있지만은 이런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뭐 측근의 비리들이 자꾸 터졌죠. 그리고 그거 자꾸 이제 검찰 조사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고, 나중에는 뭐 집안의 문제까지 이렇게 들춰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뭐 비리가 막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두무물출하셨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비추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가셨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결국엔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이것이 숫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셨다는 거죠. 사셨어야죠. 그렇죠? 훌륭한 분인데 사셨어야죠. 가르칠 것도 많은 분인데 줄 것도 많은 분이고 그렇게 가신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매장하고 비난하고 이런 영향으로 갔다면은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전부터 누가 조금 잘났다라면 우리 사람들은 사정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막 사실은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같은 분들도요. 제가 심리적으로 봐서는 그분은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이제 미션 스쿨을 나와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은 게 있어서 좀 좀 있지만은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께서 얘기한 게 뭐냐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뭐 그런 거 항상 기뻐하라. 매사에 감사하라. 빌라도도 뭐 문자를 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왜 노력했었겠냐 이거죠. 잘난 분들은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건 뭐 조심스러워서 더 얘기하는 아니죠. 어쨌든 정직한 청년이었죠. 예수. 너무 정직했어요. 그냥 불의의 타협을 몰라요. 미운 털이 베낀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거를 신학자분들이 예정론에 의해 가지고 죽어 마땅하게 하는데 죽어 마땅하지 않죠. 그런 분은 만약 그런 분들이 인도나 중국에 있었다면요 오래 사셨을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에 있으면 깨달은 분들을 해가지고 칭송을 하고 받들어 모셔요. 스승으로서.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요소가 있었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조금만 유연했다라면 한 생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 해서 이분께서도 클린 이미지가 그랬던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대통령. 내가 깨끗함을 잃어버린다면은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분이죠. 그런데 우리 정신과잖아요, 제가요. 이런 한방 정신과예요. 정신과가 이제 제가 한의사로서 정신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러시기를 아니 한의사도 정신과입니까? 이러는데 지금 화가 나요. 원래 우리 한방은요 심신의학이에요. 이걸 따라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분류를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 사실은 정신과 몸은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방에서는 음양이에요. 음양인데 음양이 뭐예요? 남자가 있잖아요. 음양의 조화. 이게 한방의 전체. 물과 불의 조화, 하늘과 땅의 조화 이런 거거든요. 남과 나의 조화.
그래서 이제 한방정신과로서는 이 도덕적인 것이 많이 좀 달라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지만요, 우리는요 좀 지저분하게 좀 살아. 얘기를 하네요. 괜찮아요. 좀 더티해도 그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몸을 보자고요.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음식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지만은 뱃속에는 똥이 있잖아요. 내 뱃속에 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 알고 보면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아주 못된 면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한번 입혀보세요. 누가 나를 사기를 쳤어요? 내 돈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한 이성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됩니까?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결코 있나 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짐을 합니다. 내가 피해만 당했으면요,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내가 끌어안고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근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나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똥과 같은 마음이 있죠. 그거를 알아차린다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마음 세탁, 오늘 힐링을 얘기하는데 힐링이 뭐냐? 아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똥덩어리 생각들이 아주 무럭무럭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순간 나는 이제 그것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져요. 노력의 부분이 아니라 이해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세탁서는 책이 또 나오게 됐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요. 우울해요. 속상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아요. 암울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신경을 쓰면서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그거 질문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 이거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예. 괴로움을 가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괴로움은 뭐냐 이거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문, 의심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하고 내가 잘난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 의문은 내가 지금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나는 누군가를 물은 거예요. 그런 걸 묻다 보니까 효가 나왔어요. 효가. 그래서 동양사상 하면은 무조건 효잖아요. 효가 엄청나게 많죠. 효,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짜증나요. 이거 뭐 아는 얘기 또 자꾸 한다. 그거가 아니죠. 이 효라는 의미는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물었을 때 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부모에게서 받았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늘이고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대가 돼요. 효라는 걸 알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커서 내가 천지 우주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동양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가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요, 제가 쓰게 된 동기가 뭐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 보다 보니까 한의사라면 한의사 특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사의 또 교재이기도 해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변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알고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어느 정도 대단하냐? 우리 미국에 가면 아침 인사 어떻게 하죠? 굿모닝 이러잖아요. 좋은 아침.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침에서 어떻게 해요? 진지 드셨어요? 그래서 그 진지 드셨어요가요. 참, 선문답이에요. 아니, 밥 먹었는데 진지 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 선문답을 해석을 못해요. 어? 이거를요. 한국 사람들 배고파 죽고 귀신이 붙어 있냐? 뭐 배에 밥 처먹는 얘기밖에 안 해. 이게 도가 담긴 얘기예요. 도가 담긴 얘기. 그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도가 닦인 선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도가 뭐냐? 도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는 거다. 이게 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깨우치겠는데면은요, 먹고 자고 보고 듣고 걷고 이야기하고 이게 최상의 그 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조상님도 그거 깨친 거예요. 그래서 너 밥 먹었니? 예. 그럼 너 잘 살았구나. 편히 쉬고 이런 얘기예요. 야, 복잡한 얘기 하지 마. 머리 아파. 어마어마한 얘기가 걸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에요. 진지되셔서 인사를 그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 세계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짱 가진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아주 머리가 피곤해져요. 우리 사실 이건 이제 일례지만은 동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유명한 사상이 있다면 노장하고 이제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자님, 맹자님 말씀은 당시에는 가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님은 야 이놈아 그러지 마. 몰라. 내가 이놈아 살아서도 지금 내가 지금 인생을 할까말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죽은 이야기? 그래서 오로지 공자님에게 그 얘기 꺼내질 못했어요.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죽은이 어디를 가요? 귀신이 있어요? 내치고 오로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행복할 것인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이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밀렸어요. 중국에서는. 그때 이제 주라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성례관 이름을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신유학운동이라 해가지고 솜나라 때 주의 선생이죠. 주의 선생이면 또 역사적으로 참 많이 공부하신 분이죠. 공자님이 1이고 주의 선생 아마 2름 정도 되고 태계 선생님이 이제 주의 선생은 거의 이제 뒷가볍게 한 정도. 그런데 그 주자 선생도 그래서 그 전에 가치론 유교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했던 가치론에서 가치만 볼 것이었느라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걸 물은 거예요. 존재로. 저 인식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철학의 3대 그 가치인데요. 내가 좀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하니까 제가 채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선악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의 문제를 중국에서도 명확하게 못 풀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로 성리학이 흘러들어오면서 태계 선생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태계 선생에게 고봉이라는 분이 반론을 제기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4단 7종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음집답소 2장에 보면은 2장 처음에 현상과 본질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이 선악의 문제가 굉장히 힘도 있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주성리학이라고 얘기하죠. 정호, 정의, 주장 이런 분들이 이뤘던 정주성리학이
조선시대에 와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좋은 사상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일제 그런 긍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여러 가지 파이트를 가지고 있죠.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됐던 유일한 나라.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클린해졌어요. 부정부패 비리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경제 발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화끈한 나라예요. 프로야구, 프로는 다 있어요. 이 좁은 나라에서 배 만들어요.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굴지에 뭐 색채고에 그 제조업을 하는 산물 먼저 탄생돼서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불과 저기 60년대만 해도 필리핀보다 못했잖아요.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저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혼이 바로 우리나라의 공부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죽어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유태민족하고 비교하는 나라 우리나라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엄마가 직업 다 내팽개치고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애들 교육시간 전념하는 나라는 유태는 그쪽 엄마하고 우리나라 엄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에 미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러한 정기와 그런 역사 전통을 타고난 마음 속에서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잘 썼어요. 정말 제가 이걸 미쳐서 썼어요. 이거요 정말 내가 혼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이 저자가 이거 미친놈이구나 알 수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미치지 않고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선악의 문제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이 무엇입니까? 궁금한 애들도 글쎄요 착한 거 그게 뭘까요? 여기 답을 줬습니다. 미치지 않고 못 제가 이거요 이 책 평생에 못 씁니다. 제가 3년 동안 막 미쳤어요. 한의원에서 제가 보통 이제 자정이 돼서 많이 옵니다. 저 가까이 사는 여자분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자정이 되니까 집에는 가야 되는데 쫓겨서 집에 오는 거예요. 미쳐서 이게 쓰다가. 그래서 이거 이 책이 정가 15,000원이에요. 그런데 보통요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그래 돈을 쓸 적에는 그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돈을 내면은 돈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볼펜 사다가도 아까워요. 책을 15,000원씩 주고 사?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서 나올 때 손이 떨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돈이라는 거는요 담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명심보감에 보면은 담욕계의 신욕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담욕을 크게 가지고 마음을 생각했어요. 포부를 크게 가지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데 쓰게 되면 100배의 수익을 남길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강조하시는 우리가 이제 식사도 마시는 게 나오는데 이게 들어주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격 책정해서 이렇게 돈을 내고 오셨잖아요. 100배의 수익을 바라자면 돈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가지 말라는 얘기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벌었는데 그 돈을 그냥 날려버립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갖다 쓰는 1000배를 보증합니다, 제가. 이거 15,000원 투자했어요. 최소 1000배.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여기에는요, 원료가 있습니다. 원료예요. 원자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릅니다. 원자재.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지 않아요. 원료는 뭐죠? 내가 가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요, 몇 개만 써먹어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요. 하는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예.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예. 그리고 막 짜증이 나. 이걸 왜 썼어? 이런 책을. 화딱지가 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써야겠다. 예. 예. 정말 거지 같은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훌륭하죠. 그래도 예. 다른 쪽으로 훌륭한 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신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 원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예. 그거를 가지고 아껴서 예. 너무 발설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은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북콘서트이기도 예. 제가 몇 마디 하고 다 흩어져버려요. 없어요. 여기 끝나면은요 뭐야 아무것도 안 나고 한의사가 미친놈이 와서 뭐 썰을 풀어내는데 글쎄 뭐 세탁을 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그냥 없어요. 또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계속 가슴속으로 파고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요거만 이 시간에 제가 그 포인트를 하나 그래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방지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한 착각을 일단 깨보자. 그 무지를 깨보자. 어떤 거냐? 예,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 단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인 말씀이 이거거든요. 장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훌륭한 장점 많잖아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경계하고, 예, 그건 나를 이제 단련하는데 또 닦으라는 거죠. 반면부터 삼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그런 게 있어. 나 피해받았기 때문에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피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손해 안 끼쳤냐 이거죠. 그런 게 전부 다 내 발전을 가로막는 마음때거든요. 그게 바로 착각이고 무지고 고집이고 욕심이고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그 세계에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없애도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네. 선입견 다 가지고 있다. 남이 단체 있으면 용서하면 되잖아요. 나는 단점 없냐고요. 그렇죠? 네, 좋은 점 있으면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미운 놈은 끝까지 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얼굴에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요인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맑아지고 사람을 대할 때 더 이상 슬피지 않고 그리고 좀 부족한 면을 보게 되면은 내가 더 웃을 수 있고 더 크게 감싸줄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멋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멋지나요. 그런 분들이 태계 선생, 율곡 선생, 우리 이제 의성, 허준 선생. 허준 선생님은 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인 성자가 붙거든요. 의학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은 그냥 의륜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환희자다, 의륜이다. 그럼 허준 선생님의 실체를 놓치는 거예요. 허준 선생님은 태계 율곡 같은 분이에요. 예, 인수를 펼치셨고 성인, 공자와 맹자와 같은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향기를 우리가 내 걸로 만드십니다. 그런 분들만큼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10분의 1만 가면은 대성공. 오늘 이제 그런 자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거 조금 더 힘들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